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 출석을 이틀 앞두고 모든 일정을 비우고 총력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내일부터는 1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데요. 여야 공방이 한층 가팔라질 걸로 보입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들 짚어보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받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 10일에 검찰 출석 앞두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이 대응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소환을 했을 때 출석하면서 입장도 밝힐 걸로 보인다고 합니다. 먼저 최민희 의원께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자, 자신감의 발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자, 소환할 때 어떤 메시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성남 FC 건은 아무리 양보해서 보더라도 이 경우는 그 성남 FC가 과연 제3자가 될 수 있냐, 이 시민 구단이기 때문에요. 그것부터 부정한 청탁이 있었냐. 근데 그 부정한 청탁을 시민 구단이 받게 됐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해도 법률적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모든 지자체장들이, 사실은 저도 남양주 시장에 출마했었습니다만 공약을 엄청 많이 걸었거든요. 근데 그 공약 중에는 뭐 병원 유치도 있고 네. 뭐 이런저런 게 있었는데, 그때 만약에 병원을 유치하면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도 풀어주고 특혜를 주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면 이런 행위를 하고 병원이 들어왔을 때 기부 체납도 받고 뭐 이런저런 뭐 후원을 받게 되잖아요, 시가. 네. 그러면 이게 제3자 뇌물죄로 걸면 다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열한 법률적 공방이 예상된다. 그래서 이건 아무리 양보해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사실 이게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거든요. 2018년 이후부터 관련해서 털었고, 지난 대선에서 털었고, 또 경찰에서 무혐의 결정도 났던 거고, 네. 뭐 그러다 보니 본인은 부정한 청탁을 한 일이 없고, 그리고 성남 FC 시민구단을 위하여 광고를 유치한 것은 성남시 조례상 그 성남시장의 의무이기 때문에 뭐 당당하게 임하겠다,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애초부터 이런저런 뭐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있을 때 반드시 출두해서 조사를 받는 게 좋겠다. 네. 왜냐하면 성남 FC 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댓글로 뭐 이렇게 여론 분석을 해보면 대부분들이 좀 의아해하세요.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뇌물을 받은 것도 아니고 제3자가 뭐 성남 FC가 법인이긴 한데 그래도 시민구단인데 어떻게 이게 제3자 뇌물죄가 성립되냐, 이런 것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조사를 받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저도 늘 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같은 기조로 대응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출석 때도 그런 입장들을 좀 명확하게 낼까요? 네, 저는 명확하게 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안 나가면 안 되는 게, 저는 예를 들면 대장동 수사 같은 경우는 김만배 씨의 자해소동으로 수사가 막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말 제가 보기에는 정적에 대한 정치 보복으로 볼 수 없을 만큼 많은 아이템으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이것도 살라미로, 검찰이 살라미 전술을 쓸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런데 그럴 때마다 방탄국회 논란을 여당이 불러일으킬 텐데, 저는 뭐 특히 성남 FC 건 같은 건 당당하게 임해도 네. 오히려 뭐 이재명 대표의 결백이 증명된 사건이라고 보기 때문에 당당하게 예. 임하는 게 맞고, 같은 메시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 소환 시점도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 얘기를 하고 있는 그에 앞서서 이 소환 날짜를 잡은 건 역시도 이런 자신감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해석들도 있던데, 이런 시기에 대해서도 그런 것들이 묻어난다라고 보세요? 뭐 자신감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더 이상 이제 미룰 수가 없어서 이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렸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벌써 한 번 나가지 않았잖아요. 두 번, 세 번 되면 이제 강제 구인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절차들이 진행될 수 있는데다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당내에서 기류조차도 왜 당시에 그 성남시장 있었던 때 일을 왜 우리 당까지 계속 이렇게 같이 함께 해야 되냐, 이런 불만들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나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저는 이 제3자 뇌물, 이 부분이 저는 지금 최 의원님께서는 말씀을 이제 그렇게 좀 자치단체장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하시는데, 저는 좀 약간 동의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네. 이 법의 정신은 그런 거거든요.
공무원이 이제 법 집행을 하거나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어떤 돈에 의해서 정책 결정에 휘둘리지 말고 공정하게 집행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제3자가 그런 거죠. 공무원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제3자예요. 그러니까 이건 법인이 될 수도 있고 개인이 될 수가 있으니까 성남FC가 법인인 거, 그러니까 그 제3자인 건 맞아요. 맞는데 네. 저는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어려운 장애인 단체가 있다고 얘기했을 때 공무원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지 못하니까 내가 직접 도와주지 못하지만 누구 보고 좀 도와줘라. 그럼 본인은 하나도 먹은 게 없어요. 공익적이에요. 네. 어려운 장애인 단체에 도와줬지만. 그렇지만 본인이 지위를 이용해서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이 법의 정신이. 그래서 저는 160억 원을 광고비로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당시 성남FC를 놓고 보면은 그렇게 160억씩 유치할 만큼 정말 그 재단의 그 구단의 규모라든가 그다음에 구단의 성적 이런 것들이 타 구단과 비교해도 그렇게 많이 받을 수가 없고 어쨌든 160억이라는 돈을 받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부정한 청탁이 있는 게 이제 입증이 여기서 이제 그게 핵심이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당시에 있었던 기업들이 많은 특혜를 누렸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뭐 용도 변경이라든가 그다음에 제2사옥이라든가 어쨌든 그 사람들이 대단한 혜택을 누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것을 검찰이 입증한다면 저는 뭐 이게 그렇게 쉽게 끝날 사안은 전 아니라고 봅니다. 잠깐만 더 말씀을 예. 드리면, 그러니까 부정한 청탁이 있었냐의 부정한 내 해석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성남FC 시민구단 같은 이런 사안을 놓고 제3자 뇌물죄가 선고된 예가 있냐? 이거는 뭐 누구한테 물어봐도 전문가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두산이나 네이버나 등등이 많은 혜택을 입었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은 성남FC를 빼버리고 그러면 두산이 그 어떤 건물을 크게 짓고 네이버가 사옥을 짓고 이게 성남 시민들한테 이익이냐 이익이 아니냐 늘 따져봤을 때 이게 이런 게 저는 죄가 된다는 건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 예. 상식적으로 봤을 때 검찰도 처음에는 이게 분명히 허가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을 것이다. 혹은 성남FC 광고비가 지출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주변 측근들이 부정하게 돈을 챙겨서 그게 이재명 대표에게 흘러갔을 것이다 라는 의심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그런데 정말 탈탈 털어도 뇌물죄로 의심할 만한 게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저는 정말 이재명 대표의 결백을 검찰이 증명해 준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공무원이 예를 들면 장애인 단체에 적법한 방식으로 예를 들면 후원을 하도록 했다. 이게 죄가 될까요? 저는 이번엔 정말 제가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예를 들면 뭐 국회의원이 돈을 받았다, 증언이 있다, 뭐 그거 수사하는 거 이해 갑니다. 근데 이거는 성남FC 시민구단이 잘 되면 그 이재명 대표한테 무슨 득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당연직 구단 주세요. 예. 시장은. 그리고 그 조례에 따라 성남시장은 성남FC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ABC를 한다에 후원을 유치한다가 들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과도하다. 네. 오히려 검찰의 이 같은 죄 혐의를 만드는 것이 결백함을 밝혀준 방증이 돼버렸다. 이런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그 이제 말하자면은 부정한 청탁을 갖고 이제 법리 논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법의 취지가 돈에 의해서 휘둘리지 말아라는 뜻이었고 과연 그게 뭐 성남 시민의 이득으로 돌아갔는지도 이건 분명치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공박이 있겠지만 자꾸 이재명 대표께서 또 하나 자꾸 이게 끝난 사안이라는데 이건 끝나지 않은 사안이에요. 왜냐하면 2018년에 이게 시민단체가 이렇게 그 고발을 했던 사안인데 경찰이 3년 3개월 수사를 했는데 서면조사 이런 거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뭐 무혐의 처리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 다시 고발이 됐고 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성남지청에서 지청장이 하지 말라는 취지의 그 방식으로 얘기하니까 차장검사가 사표까지 내는 소동까지 예.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 거고 그렇게 해서 진행된 게 이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안이 이제 결국 보완 수사 기소 의견 갖는 거 한 거고 마지막 지금 그 최종 결정권자, 2인 허가권자였던 이재명 대표에게 이제 과연 이제 부정한 청탁이 있었냐 묻는 거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얼만큼 소명할 것이냐. 얼마 전에 알겠습니다. 변호인단도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보강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이 부분이 쟁점이 되겠죠. 예, 이게 당 차원의 대응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 갑론을박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최근에 이제 광주를 찾아서 호남에서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했던 것이
당 차원에서 단일 대우로 뭉쳐서 이재명 대표에 힘을 실어줘야 될 때이다 지금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필요성 지금 필요한 시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 이런저런 어깃장을 놓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건 지금 이 수사의 성격 규정에 대해서 달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박지원 전 대표께서는 이 수사가 정적 죽이기 정치보복 수사다. 이건 검찰이 무리한 수사다. 검찰 독재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저도 그에 동의합니다. 저는 박정희도 이렇게 정적을 이런 식으로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가족이나 아내나 자식까지 이렇게 기소하겠다고 하고 수사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검찰 독재 시스템에 의해서 굴러가고 일종의 검찰로 인한 공포가 여의도를 맴돌고 있다. 뭐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시각을 가졌을 때 저는 정말 아무리 그 평론가님 말씀 듣고 성남 FC 건을 생각해봐도 이재명 대표가 돈 받은 것도 없고 그리고 정책 집행 과정에서 불법성 없고 알겠습니다. 광고도 그런데 이런 예. 수사가 진행되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각에 따라서 민주당 내 소수가 이것을 자꾸 검찰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이원욱 의원이라든가 조홍천 의원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조금 검찰 친화적 시각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큰 시야에서 그분들이 봐주기를 기대합니다. 예, 소수의 의견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당 차원의 이런 대응. 지금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새롭게 이제 당으로 들어가면서 이 목소리를 더 키우는 것 같은데요. 적절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박지원 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좀 필요해서 저는 영입한 케이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그런 지금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빅스피커가 필요했던 거고 좀 호남의 대표성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보강하는데 저는 당내 기류가 좀 나오는 거는 오히려 저는 일부러 돌출된 게 소수라고 봐요. 더 잠재적으로 본다면 저는 더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불만이 있어도 혹시나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지금 출두를 앞두고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이 와중에 본인들이 더 얘기를 해버리면 이게 자중질환 내지는 내부 균열로 비춰질까 봐 조심하는 분들이 저는 더 많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숨기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말 없이 침묵하는 다수는 상당 부분 이걸 우리가 인계철선처럼 함께 끌어가는 게 맞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지금 혐의, 뭐 대장동 쌍방울, 그다음에 성남FC, 그다음에 대선 때 일어났던 일은 한두 개밖에 안 되고 대부분의 일들이 대부분 그 성남시장이거나 경기지사 때 일어났던 일들을 이게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왜 이 부분을 당이 함께 끌고 들어가야 되느냐, 분리대응하는 게 맞다. 이건 합리적인 전 목소리라고 보고요. 예. 이재명 대표가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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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 FC 사건에 나가면서 출두하면서 낼 메시지가 네. 저는 이제 향후 앞으로 다른 사건들에 나올 메시지의 어떤 시금석처럼 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예. 당내 분위기를 저보다 잘 아실 수 없습니다. 우선 민주당 내에는 이걸 사법 리스크라고 보는 쪽이 소수예요. 예, 그리고 이분들은 주로 차기 당권에 관심이 있습니다. 즉 공천 때문에 그러시는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상황 지금 한번 보십시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하여서는 정말 당사자들에 대한 의혹이 법정에서 검사에 의해서 녹취록이 제시돼도 소환뿐만 아니라 서면 조사도 못합니다. 누가 이걸 공정한 수사로 보겠습니까? 지금까지 검찰의 칼끝은 다 민주당을 향하여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다가 이재명 대표만 겨냥한 게 아니잖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겨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 절대 다수는 이건 검찰 독재 시스템에 의한 이게 수사로 탄압하는 거라고 보는 시각이 많고요. 예. 그리고 사실은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이원욱 의원 같은 생각이 많으면 더 많은 의원이 얘기하게 됩니다. 예, 근데 얘기 안 하는 것은 이거는 그 누구든지 야당은 그 찍어서 보복 수사를 하면 다 당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심정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다수가 침묵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내일부터 1월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민주당 단독 소집 요구로 열리게 되는 상황입니다. 뭐 이재명 대표 소환과 또 연결지어서 국민의힘에서는 방탄 국회이기 때문에 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이 단독 소집하면서 이렇게 열리게 됐어요.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지금 그 무임기 관련해서도 긴급 현안 질의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과연 끝까지 함께하지 않을 것인가? 이 부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 저는 뭐 민주당이 이제 4분의 1 이상 요건 되니까 이제 소집 요구서를 냈는데 저는 그 생각이에요.
왜 이게 그게 3일 전에 6일 날 낸 이유가 그거잖아요. 3일 동안의 공고기간을 거쳐야 돼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9일 날 끝날 때 내버리면 12일까지는 공백 기간이 생겨요. 이럴 때 이른바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체포동의안 처리하면은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비회기 기간이니까 검찰이 처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구속 적부심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다라는 얘기는 조금 더 나간 이야기라고 봐요. 왜냐하면 네. 이재명 대표가 10날 이제 조사를 받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기소 의견으로 어떻게 하겠다 의사를 낸 것도 없고 체포동의안을 낸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이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나간 듯 싶지만 하루라도 터무니없이 민주당이 왜 이렇게 꼬박꼬박 끼워서 이렇게 이 임시국회를 연동시켜 열 것인가? 저는 이 부분은 상당 부분 어떤 그 방탄과 이 노웅래 의원이든 뭐든 방탄과 노웅래 의원과 관련된 부분일 것이다. 그 관련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가 다시 한번 갈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노웅래 의원도 이재명 대표의 나중에 사법 처리와 여러 가지 연동돼 있다는 얘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지금 물론 무인기 사건 같은 경우도 국방이 소집하면 돼요. 이걸 굳이 뭐 본회의에서 열어서 할 만큼의 일인가? 저는 중요한 사안이라고는 보지만 그렇다고 이게 상임위 열어서 소집하면 될 일이고 네. 그다음에 지금 그렇게 여러 가지 쟁점 법안이 있다고는 하는데 이거 설 이후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미 일몰되었고 논쟁적 소지가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청회라든가 합의를 거쳐서 사회적 공론화를 한 다음에 법안 처리해도 되는데 하루라도 텀을 주지 않겠다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는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기에 충분한 그런 의도성이 엿보이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임시국회 이런 점들은 단독으로 하지 말고 여야가 당연히 합의해서 하는 게 저는 국회 합의의 정신이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뤄야 될 사안들도 분명히 있고 협의해야 될 사안들도 있지만 그걸 바로 본회의, 그러니까 임시회를 다 열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사전 협의나 어떤 조율들을 거쳐놓고 실제로 법안을 처리해야 될 때 임시회 열어도 되는 게 아니냐. 이게 국민의힘의 주장이잖아요. 사전 협의를 안 했겠습니까? 어. 예, 하죠. 사전 협의는 수시로 하는 건데 협의가 잘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번 형국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라는 말을 하기 위하여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데도 임시국회 소집하니까 이재명 대표 방탄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돼요. 말씀하셨듯이 9일에서 12일 블랭크 그 사이에 10일 날 이재명 대표가 나는 출석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이재명 대표 방탄 아니고요. 그리고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체포 동의안이 안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그 임시국회 소집에 응하지 않는 국민의힘이 좀 옹색해졌다. 예, 이렇게 보고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출석 의사를 안 밝혔다면 예. 국민의힘의 방탄이란 말이 맞겠죠. 근데 10일 날 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아니고 그다음에 국정조사가 10일 연장됐습니다. 그리고 국정조사의 결과에 따라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에 대하여 탄핵안을 발의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인기 건에 대해서 제가 국회에 있을 때도 그랬고 이 정도 사안이 터졌는데 본회의 대정부 질의, 현안 질의를 안 한다? 그건 정말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현안 질의 하실 때 문재인 정부 탓하세요. 판단은 국민이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현안 질의를 안 하기 위하여 이재명 방탄이라는 좀 논리가 안 맞는 말을 하고 계신 것 같고 이번 임시국회 소집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의힘의 전략이 조금 어긋났다 현실과 이렇게 보입니다. 자, 북한 무인기 이야기에 나오니까 관련된 질문 좀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 윤석열 정권의 무능 때문에 이렇게 지금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군의 말 바꾸기는 초대형 안보 참사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여기에 더해서 이제 내각 개편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는 뭐 민주당이 이참에 판을 키워서 한번 지금 여러 가지 불리한 구도를 한번 흔들어 보겠다. 뭐 지금 결국에는 지금 연말 정국은 어쨌든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라는 그 것 때문에 상당 부분 포커싱이 됐었는데 이제 이 국면 전환을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해서 7개월 됐기 때문에 지금 국군 통수권자이건 맞고 정부 여당이 맞기 때문에 여기에 군이 무능하게 대응한 것, 그다음에 전략적으로 잘못 대응한 것, 그다음에 말 바꾸기 한 것, 저는 이런 거 당연히 비판받아야 마땅하고 안보에는 여야가 없죠. 이건 따져야죠. 그렇지만 저는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요. 정말 그러면 이 군의 대응이 무능했다고 쳐도
이게 4년, 5년간의 훈련을 하지 않았던 결과물이잖아요. 결국에는 7개월 대응 못했던 건 책임은 진다 하더라도 군이라는 게 결국 지난 4년, 5년의 세월이 평화 무드에서 결국 군조차도 주적보다도 오히려 북한과 대화로 문제를 풀겠다는 게 군의 전략적 핵심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훈련이라는 것은 연습한 만큼 자동적으로 나오는 건데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군을 질책하고 그렇게 대노했다는 얘기도 나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보완하고 할 것은 이제 문제긴 한데 저는 이 부분을 민주당이 그만큼 그럼 지난 5년간의 책임이 없나? 왜 이런 것들을 그렇게까지 말하자면은 여당의 안보 무능이라고 공세를 펴면서 이렇게까지 판을 흔드는 건 저는 다분히 정략적 의도가 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네. 북한이 어쨌든 이렇게 도발한 것에 대해서 지난 5년간 어쨌든 북한은 저렇게까지 무인기 전력이든 비대칭 전력이든 키워왔어요. 키웠지만 우리는 그렇게 대비하지 않고 평화, 대화 무대에만 계속 있었다는 이 점의 결과물일 수도 있다는 걸 가지고 인식해야 되는데 너무 이것은 윤석열 정부의 안보 무능이라고 몰아붙이는 거는 저는 이건 좀 약간 후화무치한 행동이라고 보고 예.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정말 나라를 걱정하는 것, 안보를 걱정하는 게 있다면 우리도 반성하지만 이렇게 나가달라고 해야 저는 책임 있는 제1당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일단 짧게 네. 이 문책성 인사는 필요하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보고받고 예. 전비 태세 검열단의 그 모든 결과까지도 본 다음에 책임 있는 사람 책임을 묻는 게 맞고 어느 정도 선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저는 군의 책임 있는 간부들에게 물 수 있다고 봐요. 뭐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장관 이 정도까지 생각을 그건 하시는 대통령께서 겁니까? 인사권자가 판단할 문제지만 예. 어쨌든 이렇게 군에서 결과를 낼 때까지의 지시 라인들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응당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걸 뭐 대국민 사업까지 해야 될 일은 아니죠. 저는 군에서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께 허위 보고했다는 게 있다든가 아니면 부실 대응한 게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엄정하게 처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하는 이야기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게 오히려 위협하는 민주당의 적은 휴전선 너머에 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정찰용 무인기가 하나 넘어온 상황에서 이렇게 정부나 국방부를 압수수색까지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게 나아간 것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한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아니 그거보다 우선 처음에 문재인 정부가 국방 관련해서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런 말 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국방력 세계 5위 6위라면서요. 박근혜 정부 때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 5년을 거치고 대한민국이 국방력 세계 6위가 됐다면 그래서 자랑도 한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랬다면 5년 동안 열심히 해서 정말 국방을 튼튼히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걸 가지고 문재인 정부 탓하는 건 정말 군색하다. 이렇게 보고 두 번째는 북한을 규탄합니다. 전 북한은 좀 저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런 돈으로 인민들 먹여 살릴 국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강력히 규탄하고 저는 빨리 본회의 열어서 북한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국회가 채택해 주길 바랍니다. 예. 이게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세 번째는 제가 이 과정에서 가장 깜짝 놀란 것은 사성 장군을 간첩으로 모는 행위예요. 북한과 내통했냐. 김병주 의원 말씀하시는 네, 거죠? 김병주 의원이 사성 장군이고 제가 그분 설명을 들어보니 항적도를 이렇게 유추해서 그려보면 대통령실 연공이 뚫렸을 수 있겠구나 걱정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어디서 그 정보 알았냐며 북한과 내통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을 했을 때 아연실색했다. 이런 분들한테 나라를 맡길 수 있을까? 이런 걱정했다는 네.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정진석 위원장의 그 말 대통령을 옹호해야지. 지금 이 상황에서 목표가 뭡니까? 대통령 옹호가 목표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걱정해야 될 것은 국민들의 불안을 정치권이 어떻게든 덜 불안하게 해드리고 그리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고 그러려면 국방부가 왜 결과적으로 거짓 보고를 하게 됐는지 파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은 전부 대통령을 옹호하기 위한 충정이세요. 지금 그거 하실 때가 아니다. 네. 예, 국민께 충성을 다하라 이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전 깜짝 놀란 건 훈련하지 않았다? 이건 군대에서도 훈련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번 과정에서 군 쪽에서 드론 부대가 있고 그 계속 훈련을 하고 있었다. 과거 문재인 정부 때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훈련을 예. 했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2018년에 이미 드론 봇 부대까지 창설이 됐다. 근데 이게 누군가 대통령께 잘못 보고를 하다 보니 저는 이게 가짜 뉴스라고 보거든요. 예. 아니 방공 훈련을 해야 되는 군대가 훈련 안 했다면 이런 군대가 있어야 됩니까? 저는 군인들이 훈련 열심히 했다고 믿고요. 그래서 팩트를 중심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방부의 거짓 보고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거짓 보고가 됐는데 군 형법에 따르면
이건 최고 사형까지 내릴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더라고요. 예, 그 군대는 그렇더라고요. 이게 작전 시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사형까지 내릴 수 있도록 군 근데 형법이 이게 규정하고 거짓 있습니다. 보고라기보다는 3일날 이것들을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제 확인을 말은 했고 결과적으로 거짓 보고가 됐다. 아. 예, 제가 그걸 둘 중에 하나잖아요. 애초에 알 수 있었는데 김병주 의원이 30분 만에 파악했다는 거 아니에요. 황적도를 이렇게 연장해 보니까 그거는 군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안 했거나 의도적으로. 그래서 거짓 보고가 됐거나 아니면 무능한 거죠. 예. 대한민국 군대가. 그래서 이런 사안으로 보기 때문에 저는 딴 건 모르겠고 안보 관련 사안에 여야가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민주당도 일단은 대통령께 잘못 보고한 건 문제지만 그 부분보다는 왜 군이 국회에 결과적으로 거짓 보고를 하게 됐는지를 집중 추궁하는 현안 질의를 통해서 그래서 군의 시스템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통령실이나 국방부까지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는 게 김의겸 대변인의 주장이었는데 그 필요성도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대통령실 압수수색 그 말은 왜 했는지 제가 파악을 못했고 저는 그런 구체적인 어디를 압수수색해야 된다 이거를 말씀드리긴 어렵고 다만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은 현안 질의를 통하여 군의 정말 팩트를 기초로 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또 북한 무인기가 넘어와도 우리는 한 대도 겪지 못할 건지 이런 걸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예. 대통령실 압수수색 부분은 제가 지금 처음 들어서 뭐라고 말씀 못 제가 드리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예,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의겸 의원이 그렇게 자극적인 표현 쓰면 안 돼요. 뭐 대통령실 압수수색해라, 국방부 압수수색해라 이렇게 해가 자꾸 국면 전환 혹은 그 자꾸 무능을 강조하는 저 프레임을 하면 안 되고요. 또 하나 아까 훈련에 가서 말씀드린 거는 비호 복합 훈련이라는 무인기 대응 훈련 안 한 거 맞습니다. 맞고 그래서 대통령이 지시해서 그날 총체적인 방공 훈련을 했다는 제가 말씀드리고 다른 훈련은 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무인기 대응 훈련, 비호 복합 훈련은 군이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 제가 분명히 아니 예, 그거는 알겠습니다. 복합 훈련이라는 게 드론 부대가 창설됐는데 드론 부대를 창설한다고 말씀하시게 만든 것은 정확한 보고를 누군가 잘 안 한 게 문제고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무능해진 건 사실이죠. 예,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는 데는 두 분 다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